안녕하세요. 내 코드가 이렇게 이상한가요? 소개 강의 되겠고요. 이 책은 이 채널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설계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자바로 되어 있지만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로 진행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파이썬 강의를 진행을 하셨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일부 파이썬으로 진행할 수 없는 내용들은 C샵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아니면 코틀린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 강의이기 때문에 설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고 이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책을 보시게 되면 크게 4가지의 책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서이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 책,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브러리 책, 네 번째는 설계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서는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하는 책이고요. 알고리즘 책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서 간단한 문제를 푸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간단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이어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책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을 읽는 기본적인 순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서를 처음 읽게 되고, 이어서 알고리즘 책과 라이브러리 책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부분의 것을 만들 수 있는 레벨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는 대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명 이상이 개발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개발을 하시는 단계에서는 이 설계책을 읽어도 그 설계책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 전에는 설계책을 읽을 필요가 따로 없다라고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컴퓨터공학과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서 이 설계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 찍먹해본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찍먹해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지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방금 소개했던 책들을 읽고 나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서를 읽고 나면 달라지는 거는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프로그래밍 관련 유머를 읽고 같이 웃을 수 있다 정도 되겠고요. 라이브러리 책을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리즘 책을 읽게 되시면 사실 알고리즘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코딩 테스트 통과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은 코드들을 결합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뭐가 되냐? 복붙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것, 아니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뒤에 설계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 설계 패턴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읽지 않는 것보다도 이 정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게 되고 회사에서 굉장히 개발로 구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공부할 시간을 내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끼를 갈아야 하는 나무꾼에 이거를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끼의 날이 나가서 도끼를 갈아야지 나무를 벨 수 있는데 나무를 베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도끼를 갈지 못하게 되는 수준이 사실 이 정도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설계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냐? 책을 보시게 되면 퇴근이 빨라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계를 공부했을 때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더 이상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개발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규모와 시간이 늘어났을 때 이것이 조금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통한 개발이 어느 정도 되실 때 설계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난이도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업계의 명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팩터링이라든지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다 같은 책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업계의 명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2가지 책 모두 설계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공학 쪽에서 명서라는 것의 의미는 겁나게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구르면서 레거시 코드, 그러니까 족같은 코드를 어느 정도 보신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 리팩터링이라든지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다 같은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대체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설계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리팩터링 등의 책을 곧바로 읽는 것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설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맛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정도의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집필된 이유 자체도 저자분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제가 이 책을 번역해서 들고 온 이유도 이 중간 단계 정도의 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잘해야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코드를 응집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조건 분기를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반복 중첩을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밀결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름을 잘 붙일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함수와 메서드를 잘 만들 수 있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